일단 마이토콘드리아 DNA를 콜링하는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하고 그 개발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노마드에서 마이토콘드리아 지놈들을 콜링한 변이 결과들을 살펴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주 좀 중요하게 나오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베르터 얼릴 프랙션이라고 해서 바프, 그래서 이 바프 같은 경우에는 한 샘플당 그 특정 그 포지션 변이 위치에서 전체 리드에 대한 얼터너티브 리드의 프랙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바프가 0.95 이상인 경우를 호모플라스믹한 변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0.95 미만인 경우로 헤테로플라스믹한 변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리전이라는 게 나오는데, 컨트롤 리전이라는 것은 마이토콘드리아 지놈은 결국에는 오토전처럼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고 서큘러하기 때문에 이 서큘러한 지놈을 이제 아티피셜하게 브레이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티피셜하게 브레이킹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리전이 나중에 이제 콜링을 한다든지 이럴 때 되게 커버리지가 떨어지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좀 특별하게 컨트롤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마이토콘드리아 지놈에서 mtDNA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mtDNA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큘러하고 그 사이즈가 작아서 총 37개의 진을 인코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먼셀에는 이런 mtDNA가 카피가 굉장히 많이 있고 멀티플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마터널리하게 이니티드 되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리컨비네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 마이토콘드리아 DNA 역시 패서지닉한 베리언트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호모플라스믹하거나 헤테로플라스믹한 경우 모두 패서지닉한 베리언트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헤테로플라스믹한 베리언트 역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디텍션 하는 게 또 이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마이토콘드리아 데이터베이스가 없느냐 변이에 대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고, 대부분 파퓰레이션 프리퀀시에 관한 것만 나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헬릭스 MTDB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헤테로플라스믹한 변이를 좀 살펴볼 수 있긴 하지만 커버리지가 매우 낮아서 그래서 이런 헤테로플라스믹한 변이를 제대로 콜하기 힘들다. 그리고 나머지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호모플라스믹한 변이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서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베리언트를 이제 콜링하는 거에 대한 챌린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샘플 컨테미네이션이나 에러 이런 미스 얼라이먼트를 헤테로플라스믹한 변이들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콜링에서의 이슈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미스 얼라이먼트, 특히 이 마이토콘드리아 지놈이 뉴클리어로 들어가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 오리진한 뉴클리어 시퀀스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MUNT라고 하는데, 이 MUNT에 인한 미스 얼라이먼트가 이제 콜링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폴스 파지티브 변이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서큘러한이기 때문에 얼라이먼트 챌린지에서도 또 이런 서큘러한 그 특징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베리언트 콜링 파이프라인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현재 있는 한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노마드 같은 이런 큰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는 아직까지 이 논문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마이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베리언트들이 여기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이런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그래서 이러한 현 이슈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저자들은 마이토콘드리아 베리언트를 이제 홀지놈 샘플에서 콜링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노마드 데이터에서 그 mtDNA를 콜링한 베리언트 정보들을 이제 쉽게 액세서블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웹베이스로 이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이 논문의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고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마드 중에서도 이제 버전 3에 해당하는 홀지놈 76,000개 샘플이 이제 초기 데이터셋이고요. 나중에 몇 가지 필터업 과정을 통해서 그냥 5만 개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콜링 파이프라인을 이제 개발했다고 했는데 뮤텍2에서 마이토콘드리아 모드라는 것을 이 저자들이 개발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몇 가지 특징은 결국에는 이 노후 바프 베리언트를 어떻게 콜링할 것인지에 대한 거에서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스레스홀드를 좀 더 낮춰서 그런 노후 베리언트, 바프 베리언트를 좀 잡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뮤텍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mtDNA 특성에 어느 정도 맞지 않는 필터들도 있어서 그런 필터들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이 마이토콘드리아 지놈에서 아티팩트 포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티팩트 포런 사이트인데 이런 것들을 인풋으로 제공을 해서 폴스 파지티브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좀 더 취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 노마드 데이터셋에서 이 커버리지를 살펴본 게 이 피규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홀지놈 뉴클레어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x 정도인데 이 마이토콘드리아 커버리지는 이제 굉장히 높아서 2700까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카피 넘버가 되게 멀티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멀티플한 게 이제 코호트에 따라서 혹은 특히 좀 더 이제 세세하게 더 보면은 뭐 DNA 익스트랙션하는 키트나 아니면 그런 셀 타입에 따라서 이런 카피 넘버가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셀라인 데이터의 같은 경우에는 그 카피 넘버가 높은 편이었고, 특히 아웃라이어 수준의 2000 이상인 카피 넘버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티슈 스태틱하게 그런 특정 티슈에서 특히나 셀라인 데이터들이 카피 넘버가 매우 높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고, 이거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이고 그거에 대한 좀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인데, 이 파이프라인은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PWA로 온라인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 리전과 컨트롤 리전이 아닌 경우를 두 개 또 따로 나눠서 그 콜링을 합니다. 콜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합쳐서 최종 변이들을 이제 QCF로 만드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이프라인의 퍼포먼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한 샘플 91개에 대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차원에서 콜링을 했는데 이 두 개에서 이제 콘코더스가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콘코더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또 셀라인 데이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셀라인이 좀 더 뮤테이션이 어플레이션 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NA12878 트루셋에 대해서 그 퍼포먼스를 확인한 거고, 그 센시티비티와 프리시즌을 확인한 거고요. 바프가 좀 낮은 경우에는 0.01 정도 수준에서는 센시티비티가 떨어지지만 0.05 이상에서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퍼포먼스에 대한 비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NUMT에 의해서 폴스 파지티브한 변이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실험 롱리드 펫바이오 시퀀싱을 통해서 실험 통해서 확인한 이 두 리전에 대한 NUMT 리전을 로 인해서 25개의 폴스 파지티브 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러한 폴스 파지티브 변이들이 어떻게 양상을 띠는지 살펴본 게 이 피규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프별 그리고 카피 넘버별로 나눠가지고 이런 폴스 포지티브가 어느 카테고리에서 더 많이 나오는지를 살펴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카피 넘버가 좀 낮은 경우가 특히 이런 폴스 포지티브 비율이 높았고, 그리고 바프가 좀 낮은 경우가 폴스 포지티브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를 릴리즈 할 때는 이 카피 넘버가 어느 정도 낮은 경우는 필터아웃 시키고, 이 바프도 0.1 기준으로 해서 필터아웃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그래프들을 통해서 폴스 파지티브를 최대한 걷어내는 작업을 거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셀라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베리언트 수가 좀 많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라인 데이터가 좀 뮤테이션이 어큐뮬레이션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도 좀 잘 알려진 셀라인 데이터에서 유독 변이들이 많았고 특히나 좀 더 이제 포텐셜리하게 딜리트리어스한 변이들, 그러니까 LF 변이나 미센스 이런 변이들 같은 경우가 특히나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유의한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라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뮤테이션의 어큐레이션이 높고 특히나 이런 딜리터리어스한 변이들이 높은 걸 보니 좀 더 셀커처 단계에서 있는 이런 셀라인 데이터들은 좀 더 그런 변이가 많아서 좀 그런 딜리터리어스한 변이에 대한 톨러런스가 높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볼 때 이제 필터 과정을 거쳤는데요. 샘플 필터 과정과 베리언트 필터 과정이 있는데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억세스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빠지고 이런 MTCN 그러니까 카피 넘버가 낮은 경우에 아까 폴스 파지티브가 높았었는데 그런 경우 빠지고 또 바프가 낮은 경우에도 역시 폴스 파지티브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거했다는 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MTCN이 셀라인에서 특히 유독 높았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셀라인에 의한 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최대한 걷어내기 위해서 이 커피 넘버 500 초과하는 것들은 또 샘플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유니크한 베리언트 종류가 총 1850개가 되었고요. 이 1850개에 대해서 또 보면은 이런 필터에서 거쳐 이게 전과 전후로 비교했을 때 피규어가 이제 KL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필터 전에는 이런 폴스 파지티브의 프랙션이 빨간색인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높고 필터아웃을 하면은 좀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낮은 버프에서는 이런 폴스 파지티브가 있었다. 그래서 이 0.1 기준으로 트레스홀드를 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확실히 이런 기준이 이런 폴스 파지티브를 걷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다는 게 이 비교의 내용이겠고요. 그럼 이렇게 폴스 파지티브를 제거한 나름 하이 컨피던스한 이 변이들의 특징들을 좀 살펴본 게 이 비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그 마이토콘드리아 지놈은 사이즈가 작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16,000 베이스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절반 정도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변이가 다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바프 기준으로 호모플라스미카나 트로플라스미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모플라스믹한 변이가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변이의 수는 이었고요. 유니크하지 않고 전체 콜된 변이 수. 그래서 아무래도 헤테로플라스믹하다는 경우에는 좀 더 레어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도 얼리 프리퀀시가 좀 더 레어한 부분이 이제 헤테로플라스믹한 변이들이 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헤테로플라스틱한 변이들은 좀 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변이를 가지는 환자들이, 샘플들이 더 아무래도 적은 수들이 많았고 변이의 이제 종류들을 살펴보면은 컨시퀀스에 대한 종류들을 보면은 이 헤테로플라스믹한 경우가 호모플라스믹한 경우보다 이런 넌시나니머스한 좀 더 딜리터러스한 변이들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기존의 뉴클리어 지놈에서 있었던 변이처럼 좀 더 레어한 변이들이 팩트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지놈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그런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하플로 그룹들이 있는데 그 하플로 그룹 33개에 대해서 이 노마드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하플로 그룹들이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본 게 이 피규어 4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플로 그룹이 이렇게 33개가 있고 그거에 대한 개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컬러링이 되어 있는데 이 벨 이런 하플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애프리칸에서 기원했다고 좀 잘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애프리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라색 그리고 에이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초록색 그리고 유로피안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고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호모플라스틱한 변이 수를 볼 수가 있는데 유독 이 유로피안에서 좀 더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이수가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나 이 H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좀 변이수가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중 가장 큰 이유는 이 변이 셋을 콜링하기 위해 사용한 레퍼런스 지놈이 이 유러피안이고 하플로그를 H에 해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호모플라스믹한 변이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확인한 이 앤세스트리가 실제로 이 앤세스트리 정보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확인한 이러한 하플로그룹들이 실제 앤세스트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펴본 게 이거였고요. 실제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살펴본 이 노마드 데이터의 하플로그룹 분포들이 실제 있는 인종들을 잘 반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칸에서는 가장 아프리칸 하플로그룹에 해당하는 것들이 비율이 높았고, 유로피안에서는 유로피안, 에이시안에서는 에이시안 하플로그룹에 해당하는 애들이, 그 그룹들이 제일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하플로 그룹들을 마이토콘드리아가 이 지노 노마드에서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디스커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 특히나 이제 헤테로플라스틱한 변이들까지 콜링할 수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개발했다. 그리고 홀지놈 데이터셋에서 이런 마이토콘드리아 DNA까지 뉴클리어 DNA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모두 이 변이를 이 웹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이 저자들이 뭐 첫 번째였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저자들이 말하는 연구의 당위성이고, 특히나 이 NUMT에 대한 이 폴스 파지티브 콜에 대한 그 이펙트를, 그 컨트리뷰션을 이 데이터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것들을 결국에 해결을 하려면은 이 저자들은 롱리드 시퀀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래그먼트가 쇼트이기 때문에, 그런 숏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스얼라이먼트를 더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시퀀싱하는 롱리드 시퀀싱이 이런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미스얼라이먼팅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저자들이 말하고 있고, 그 역시 리미테이션도 있긴 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컴퓨팅 리소스를 많이 이제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모디피케이션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노마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슈 스페시픽한 데이터가 아닌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특정 티슈에 따라서 뭐 카피 넘버라든지 변이 구성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 못하는 게 이 데이터의 한계다라는 걸로 이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